민주당 대선 주자들 이른바 빅3가 각자 세를 과시하며 레이스를 벌이고 있죠. 당내 주류인 친문 좌장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 문제를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정세균 전 총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내 지지세 확보를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류정아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와, 야 이거는 경훈아 너 야 이거 진짜 야 뒤를 돌아봐. 주세요. 주세요. 네, 이 짝꿍 정하기 할 때요. 이렇게 뒤돌아 서 있는데 뒤에 누가 서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정말 떨릴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혼자 앉아야 할 테고 또 사람이 많으면 또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되겠죠. 현직 의원들을 대거 줄을 세운 채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민주당 대선 주자 빅3.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은 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렇게 발기인 1만 5천 명 규모의 전국 조직으로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천생연분 장미의 전쟁, 아니 여권 대선 주자의 전쟁에서요. 이 지사가 더욱 든든하게 느꼈던 건 아마 뒤에 친문 좌장이자 여권의 킹메이커 이해찬 전 대표가 있었기 때문일 듯한데요.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 지사가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이 전 대표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나라의 평화 만들기를 지도해 주시는 경기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이해찬 전 대표가 꼭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총리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누구를 꼭 편드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좀 와전된 것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모르죠 뭐. 지켜보면 알겠죠. 전직 당대표 정도면 최소한도 당이나 국가를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너무 작은 사람이 하는 생각이죠. 네, 당내 주류 세력 친문의 지지 확보가 숙제였던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 전 대표의 측면 지원, 천군만마를 얻은들 했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정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 친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를 맞아서 봉하마을을 찾은 정 전 총리, 검찰개혁의 화두를 던졌었죠. 친문 세력이 주도하는 이슈에 힘을 실은 겁니다. 반면에 이 전 대표가 이 지사를 지원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민주평화광장 포럼의 대표 조정식 의원입니다. 이 민주평화광장은 이 전 대표의 정치 기반이었던 광장그룹이 기초가 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대선 승리가 목표다라고도 했는데요. 민주평화광장에도 당시 그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해찬 대표께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다음번 대선에서 민주평화 진영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해찬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 차부터 이미 차기 대선 승리, 민주당의 재집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연속해서 집권하는 그런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 흑묘, 백묘론, 즉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 하지만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처럼 대선 승리를 이뤄낼 사람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 지사가 지금은 유리하지만 앞으로는 지켜보라라는 게 정 전 총리의 입장인 듯합니다. 정치권에서 천생연분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빨리 출발한다고 골인을 먼저 합니까? 골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지율 올리기에 나선 전 총리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모두 까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입니다. 백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제발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와는 그만하자라고 쓴 겁니다. 누구를 겨냥한 걸까?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요. 러시아의 백신 도입을 주장을 하면서 방역에 혼란을 줬다라고 한 건데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전에도 방역과 관련해서 이 지사와 각을 세운 적이 있죠.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네, 정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도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변인 전문이고 본인은 정책위 의장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소통에 능하다면 본인은 정책통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두 사람 같은 호남 출신의 총리 출신 비슷한 듯하지만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도 했습니다. 정 전 총리의 모두 까기 이 야권에는 한층 엄격했는데요. 앞서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몸통이다 이렇게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선 후보로서는 그렇게 강적은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윤 전 총장은 현재 지지율 1, 2위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전 총리는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과를 내서 쌓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오진 않겠지만 야당도 아니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이나 먼저 드러내라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네, 수신제가 좀 편한데 그 말씀을 수신제가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까지만요. 네, 정 전 총리의 관심은 이 대선 주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은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나이 차는 35살 나는데요. 정 전 총리는 아마 이 어른 입장에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전 최고위원 최근 2030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죠. 정치권의 화두가 된 2030 세대의 시선에서는 이 장유유서라는 단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민주당 소식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당 지도부 초선 모임 더 민초를 통해서 민심, 특히 20, 30대 청년들의 쓴소리를 들어왔다는 얘기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일주일 동안 민심 투어 버스를 운영을 하고 또 지역구별로 텐트를 쳐서 부동산 관련 바닥 민심을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선을 치른다면 어렵다 이런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20, 30대 청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대변해주지도 않는데 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민주당의 뿌리 혹은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깔렸습니다.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요. 지난달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수준이지만 한 달 만에 1.5배 이상 올랐는데요. 국민의힘이 5.18 묘역을 참배하고 또 초선 혹은 영선이 당대표 경선에서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변화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소식 들어서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해찬 지지 놓고 정세균, 이재명 측 설왕설래. 민주당 지금 대선 치르면 재신임 어려워.